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맥스컴 생초보를 위한 맥 활용 두 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만져보는 맥입니다. 원래는 3월 중에 이 처음 만져보는 맥을 3번, 그러니까 지난주, 오늘, 그리고 3월 29일 화요일 이렇게 3번에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어쩌면 조금 땡겨져가지고 다음번부터 키노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주로 여러분하고 함께 할 내용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이걸 실행해보고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생산성 이야기 생각나세요? 생산성 이야기. 그러니까 키보드가 마우스까지 가지 않고 키보드와 트랙패드 사이에 있을 때 생산성이 뭐 10분의 1초, 10분의 2초 정도 더 이렇게 옆에까지 안 가도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트랙패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 설치하는 거,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트랙패드를 최대 손가락 4개까지 활용하는 방법. 그 중에는 절반 이상은 손가락 3개 이상이 잘 안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기껏해야 2개 정도. 그런 분들은 이제 3개, 4개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2개까지 쓰시면 됩니다. 예. 그렇고, 이제 12시가 딱 됐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운 거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원 켜기 끄기 아시죠? 뚜껑 덮으면은 어떻게 된다? 예, 잠자기 모드로 들어가서 숨을 쉬는데 그 숨을 쉬는 패턴은 인간이 호흡하는 거랑 똑같다. 특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맥은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이렇게 치밀한 분이라서 유니바디가 보통 2cm 정도의 알루미늄 통짜를 구해서 이렇게 속을 파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부품을 넣는 방식으로 조립이 되죠. 그걸 유니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는 왼쪽 손가락 있는 이렇게 왼쪽에 코딱지 3개만한 그 동그란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7개의 불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죠? 충전지 잔량을 확인하는 그런 버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내 맥의 메모리와 그 다음에 CPU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여기 사과. 아이고. 사과를 누르면 이 맥킨토시에 관하여 여기가 바로 자기의 CPU와 메모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독의 크기 변경하는 방법 생각하세요? 생각나세요? 어디를 누르면 되죠? 예, 횡단보도를 누르면 됩니다. 횡단보도를 조절하면은 독의 크기를 옮길 수 있고 독의 위치를 옮기려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옮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캡처하는 법 생각나세요? 뭐였죠? 예, 사과 Shift 3번, 사과 Shift 4번이고요. 사과 Shift 4번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나 창을 캡처할 수 있는데 카메라로 바뀌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스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누르는 순간 카메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과 Shift 4를 누르고 스페이스로 누르면 카메라 보이세요? 예, 이 카메라에서 캡처를 하면 특별한 창만 따로 캡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확장자 보이기 어떻게 하는지 생각나세요? 파인더에서 고급, 파인더 환경 설정에서 고급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의자 2개 있어요. 의자 2개를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젤리 생각나세요? 뭐 하는 건지? 제가 젤리 설명드리면서 따로 하나 설명드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맥에서는 사과를 누르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젤리를 누를 때도 그냥 누르지 않고 사과를 누른 다음에 젤리를 누르면 이 아이콘들의 크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지난주 거 복습하는데 딱 3분 걸립니다. 그렇죠? 자,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시간, 처음 만져보는 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해야 될 건요,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 삭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윈도우에서 응용 프로그램 설치 많이 해보셨죠? 뭐 이렇게 셋업 누르면은 막 이렇게 뜨고 막 이렇게 가는데, 자, 우리 응용 프로그램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실습용 파일 다 깔려 있어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지난주에 나눠드린 실습용 파일 안 깔려 있는 분? 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USB 메모리 있는 분. USB 메모리. 네. 가난하시구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약 3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요. 복습을 잠깐 하세요. 제가 USB 메모리 파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과정은요, 완전 생초보용 과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 나와도 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한번 가볍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파일 복사 아직 못하신 분, 파일 복사 못하신 분, 예, 한 분만 하면 바로 시작할게요. 예, 파일 복사가 끝나면 USB 맨 앞쪽으로 보내주세요. 예. 자, 다시 마인드맵을 펴고, 자, 지금 할 거는 중간쯤 조금 아래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설치 삭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받으신 그 디렉토리, 폴더로 되어 있을 거예요. 실습, 맥스컴 실습이라는 이름의 폴더인데 그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여셨어요? 네. 열면은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자, 지난주에 한 거 중에 복습 하나 하고 갈게요. 커맨드 A 눌러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예. 훑어보기,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다 미리 보기가 되는데 딱 한 가지 미리 보기 안 된다고 한 게 있는데, 예, G 파일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린 것 중에 G 파일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뭐가 있냐? 퀵실버.zip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퀵실버.zip. 혹시 퀵실버 아시는 분? 네, 이 분들은 중급 내지는 고급이에요. 네. 퀵실버가 뭐냐? 런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렇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독에 있는 거를 실행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보면 응용 프로그램 폴더를 열어서 여기서 이렇게 실행하든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문제는 마우스가 여기까지 가는데 0.2초 정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0.1초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퀵실버입니다. 저 같은 경우 Alt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생긴 애가 떠요. 그래서 SA를 누르면 사파리가 뜨고요. FR을 누르면 프론트로가 뜨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게 퀵실버예요. 그래서 이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런 것도 해요. 제가 만약에 화면 뒤에 잘 보이세요? 네. Alt 스페이스를 누른 다음에 엔터 옆에 있는 느낌표를 누르고 이거 보이세요? 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퀵실버입니다. 그래서 퀵실버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참고로 맥에서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dmg 아니면은 .zip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퀵실버.zip과 comiclife.dmg가 여러분한테 있나요? 네. 이 DMG의 아이콘을 보면 뭐처럼 생겼죠? 예, 하드디스크처럼 생겼습니다. 참고로 컴퓨터를 안 뜯어본 분들은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예, 이렇게 하드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하나는 zip으로 되어 있고요. 지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는데 zip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더블 클릭해 보세요. 퀵실버.zip을 더블 클릭하면 저절로 아카이브가 해제돼요. 해제됐나요? 예. 그러면서 퀵실버라는 이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퀵실버라고 써 있고요. 어떤 사람은 퀵실버.app라고 써 있을 거예요. 퀵실버.app라고 써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실습할 때 고급 기능에서 확장자 켜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퀵실버 또는 퀵실버.app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행 파일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독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 다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들이죠. 사실은 얘네들이 알고 보면 특별한 디렉토리예요. 폴더예요. 제가 이건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파인더에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들이 쭉 보이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확장자를 숨기면은 뭐
앵그리버드, 앱스토어 이렇게 파일이 보일 텐데 제가 앵그리버드에다가 커서를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패키지 내용 보기라는 메뉴가 생겨요. 이 메뉴는 응용 프로그램에서만 생겨요. 곧 그 말은 다르게 설명하면 이 angryBird.app가 사실은 단일 파일이 아니라 특별한 속성을 가지는 폴더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제가 패키지의 내용을 보면 이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실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이 angryBird.app를 여기다 복사하면 필요한 폴더 전체가 한꺼번에 이동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푼 퀵실버.app도 사실은 패키지로 이루어진 특별한 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그냥 퀵실버란 놈이 실행할 수 있는 애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푼 거를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실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zip으로 묶여있는 애를 풀었더니 .app가 나왔다. 내지는 퀵실버란 애가 나왔다. 얘를 갖다가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넣을 거예요. 자, 넣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얘를 끌어서, 자, 보세요. 응용 프로그램 폴더 위에 가만히 있으면 폴더가 열려요. 이렇게 똑 떨어뜨리면 돼요. 해보세요. 아마 이미 깔려있는 분은 대체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퀵실버를 가만히 끌어서 독 위에 움직이면은 응용 프로그램 폴더가 깜빡깜빡하다 열립니다. 참고로 40, 50대 이상은 가다가 떨어뜨리는 수가 종종 있어요. 진짜예요. 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으면 돼요. 하셨어요? 네.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하신 분, 설치 못하신 분. 예.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이 응용 프로그램 폴더를 클릭하면은 맨 아래에 파인더에서 열기라는 버튼이 나오는데 이걸 열어서 폴더를 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놔도 돼요. 근데 좀 번거롭죠? 한 서너 번 작업은 더 들어가네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얘를 끌고 특정 폴더로 이렇게 가서 여기 위에 가만히 기다리면 응용 프로그램이 열리니까 여기다 떨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단일 파일로 된 .zip인 경우에는 더블 클릭을 해서 풀어서 떨구면 된다. 이해하셨어요? 네. 풀어가지고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넣으면 되는 게 단일 파일로 된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dmg 파일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dmg 파일은 DMG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DMG가 뭐의 약자일까요? 디스크 이미지란 뜻입니다. 디스크 이미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하드 디스크예요. DMG는 디스크 이미지의 약자예요. 자, 이제부터 .dmg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셨어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바탕화면을 구경해 볼게요. .dmg 파일은요, 더블 클릭하는 순간 바탕화면에 디스크 드라이브가 하나 생겨요. 이거 안 생긴 분? 다 생겼죠? 자, 이런 게 생기는데,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해요. 이 화면은 보이세요? 여기서 어쩌란 말이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있는 게 우리가 설치할 파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가 설치될 요걸 넣을 폴더입니다. 얘를 써있잖아요. 여기 드래그 앤 드롭하라고 써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영어가 약하지만 얘를 꾹 눌러서 여기다가 놓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있으면 얘가 또 열려버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떨구면 돼요. 근데 나는 여기서 얘가 반짝반짝하는 0.5초를 못 기다리겠다. 그냥 팍 떨구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나는 젊어서 여기 오래 누르고 있을 수 있어. 그럼 얘를 이렇게 기다리면 깜빡깜빡 0.5초 뒤에 나오면 여기다 떨궈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성질이 급해 그러면 그냥 팍 떨구면 돼요. 자, 파일을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zip은 확장자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자동으로 풀리는데 얘를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넣으면 된다. 그리고 디스크 이미지는 걔를 더블 클릭하면은 바탕화면에 이런 식으로 디스크 드라이브가 생긴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설치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얘를 갖다가 설치 프로그램 옆에 이렇게 떨구면 된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지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서 지우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참고로 단축키 카드를 펴세요. 단축키 카드. 거기 잠깐만 카드 좀 잠깐만. 예. 단축키 카드를 보면 자 중간쯤 조금 아래 삭제 있습니다. 삭제. 사과 딜리트가 삭제예요. 어떤 분은 맥을 사서 딜리트를 눌렀는데 삭제가 안 돼서 한동안 삭제를 못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사과 딜리트가 삭제입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응용 프로그램 폴더를 열어서 사과 딜리트를 누르면은 삭제가 됩니다. 삭제하지 마세요. 다시 깔아도 되고요. 예. 삭제된 소리가 막 나려고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사과 딜리트를 누르면 안 물어보고 삭제돼요. 참고로 맥에선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뭐 물어보지 않아요. 치사하게. 바로 그 말은 우리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맥은 우리를 믿어서 우리가 실수 따위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워버려요. 이해하셨어요? 예, 윈도우에서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지울까요? 예. 여기서 그냥 지워집니다. 혹시 지웠다면은 다시 선택하셔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dmg라는 애가 디스크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말은 내가 이거를 설치했어. 그러고 나서 얘를 닫았어요. 얘가 계속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요게. 이상하게 생긴 이 디스크처럼 생긴 애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추출을 해야 돼. 추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열기 아래 추출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추출해야지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이미지는 바탕화면에 디스크 드라이브처럼 생긴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추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없어져요. 이게 끝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이 comiclife.dmg를 드렸을 때 얘는 크기가 불과 13메가였어요. 보이세요? 얘는 불과 13.3메가였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디스크 이미지로 만들었더니 크기가 28메가? 그죠? 2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크 이미지는 파일이 굉장히 클 때 압축해가지고 배포를 하는 형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시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시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설치한 프로그램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응용 프로그램 폴더를 열면 거기에 아마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자, 그런데 요거 보이세요? 요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는데 한 번도 아직 안 실행했다. 그럼 이런 표시가 나와요. 네,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설치가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이런 모양이 나와도 더블 클릭하면 물어봐요. 이거 인터넷에서 받았는데 열겠습니까? 예, 열면 돼요. 참고로 코믹라이프는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면요. 만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만화. 그래서 만화를 그리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그런 그림들이나 그걸 넣어서 만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서 적당한 프레임을 하나 찾아서 요거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뭐 새 버전이 나왔다네. 아무거나 하나 드래그해서 잘 보세요. 드래그해서 여기다 띡 떨구면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띡 떨구면 이 안에 들어가요. 시간이 파일이 엄청 클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뭐 돌리거나 움직이거나 뭐 크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화의 핵심은 말풍선. 말풍선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화 제목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 코믹 라이프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가끔 종종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믹 라이프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응용 프로그램을 2번 누르면 실행이 된다. 이게 핵심이었고요. 자,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코믹 라이프를 써보시면은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코믹 라이프가 실행 중이신 분, 코믹 라이프가 실행되지 않으신 분, 예, 다 실행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겠습니다. 코믹 라이프를 종료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혹시 생각나세요? 맥에서는 실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떠 있는 것과 그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윈도우를 별개로 관리한다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화면이 닫히는 거예요. 자, 얘를 빨간 버튼을 꾹 누르면 물어보는데 저장하지 않고 닫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난 것 같지만, 자, 여기서 Alt 탭을 눌러보세요. Alt 탭을 누르면 코믹 라이프가 살아있어야 정상이에요. 코믹 라이프 보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사과 탭. 예, 사과 탭을 누르면 메모리에 떠있는 애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코믹 라이프를 선택을 하고 탭 옆에 있는 사과 Q를 누르시면 얘가 삭제됩니다. 메모리에서. 됐나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죽었는지 다시 한번 사과 탭을 누르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시작하고 종료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을 전환하는 방법, 사과 탭을 누르는 방법,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 사과 Q,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걸 배울게요. 엑스포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엑스포제. 요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자, 지금 제가 바탕화면에 실행시킨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브라우저를 하나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인더를 열으셔도 되고, 파인더도 하나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2개의 창이 떠 있어요. 그런데 뒤로 가려면 복잡한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보여지는 거. 이게 엑스포제입니다. 바탕화면에 떠 있지는 않지만 메모리에 있는 애들은 밑에 있어요. 창을 줄여놨거나. 자, 요걸 어떻게 하냐? 엑스포제를 실행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핫코너. 핫코너는 뭐냐?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보이는 양쪽, 네 구탱이. 여기, 그 다음에 제가 오른쪽 위로 가면 여기, 왼쪽 아래로 가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 네 구탱이가 핫코너입니다. 자, 핫코너가 설정되어 있는 분. 네, 이분들은 고급 과정 분들이고요. 일단 잠깐 3분은 쉬셔요. 그 다음에 핫코너가 안 되는 분.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자, 이제부터 핫코너를 설정하겠습니다. 핫코너는 어디서 설정하냐? 자, 독에 있는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해요. 일단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중급반이 되는 거예요. 자, 시스템 환경 설정을 여세요. 시스템 환경 설정을 열고, 잠깐만, 어디서 하지? 여기 있다. 자, 시스템 환경 설정을 열고, 아니에요. 엑스포제가 아니고, 일단 데스크탑 앤드 화면 보호기 먼저 눌러볼게요. 이거 누르면 뭐 되지? 이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곳이 있군요. 네. 자, 모두 잊어버리시고 다시 할게요. 시스템 환경 설정을 엽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독 배웠죠? 네, 독은 넘어가고 엑스포제 앤 스페이스를 꾹 누르세요.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화면 보이세요? 네,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은 전부 마이너스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맥 쓰는 사람의 상당수는 이 화면에서 마이너스가 뭔지 이해 못해요. 마이너스가 뭔지 이해하셨어요?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은 일로 가도 아무 일 안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이 내구통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은 여기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바꾸냐? 저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모든 윈도우, 데스크탑, 대시보드, 화면 보기 시작.
물론 여러분은 나중에 해보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바꿔보세요. 엑스포제를 선택하고 차례로 모든 윈도우, 데스크탑, 대시보드, 화면 보기 시작.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참고로 맥은요, 설정을 바꾸잖아요. 바꾼 설정을 적용할까요? 물어보지 않아요. 바꾸는 순간 이미 적용된 거예요. 자, 이 화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 위로 가보세요. 나와요? 있어 보이죠? 예, 여러분 혹시 나중에 어디 가서 PT 할 때 이거 한 2번만 하면 사람들이 우와 그래요. 예, 우와해요 막. 돼요? 그죠? 예. 엑스포제에서 모든 윈도우, 데스크탑, 대시보드, 화면 보기 시작했고요. 자, 오른쪽 위로 가보겠습니다. 데스크탑이 나오나? 나와요? 예, 데스크탑이 나오면 뭐 기타 등등 하면 돼요. 데스크탑 보는 것도 사실은 되게 큰 일이에요. 뭐 하다가 데스크탑 한번 보려면 창 다 닫잖아요. 그러고 나서 창 다시 띄우려면 한 2, 3분 갑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 위가 데스크탑. 왼쪽 밑이 대시보드. 가보세요. 멋있는 거 몇 개 나오죠? 예, 요게 대시보드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화면 보기 시작인데 그건 안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엑스포제를 활성화시키고 왼쪽 위를 눌렀을 때 모든 윈도우가 나옵니다. 의외로 많이 써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설정한 게 활성 화면이고요. 활성 화면 코너, 핫 코너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는 가운데쯤 보면, 자, 멋있는 거 나왔죠? 가운데 보면 놀라기는 신기하죠. 예. 이거 고급 과정입니다. 이건. 자, 엑스포제라고 나오고 3개가 있어요. 모든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윈도우, 데스크탑 보기. F9, F10, F11 돼 있어요? 예, 그냥 무시하세요. 돼 있으면.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엑스포제를 실행한 첫 번째 방법. 마우스로 왼쪽 위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트랙패드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4개를 준비하세요. 트랙패드에 놓고 쓸어 내려. 4개 다 해야 돼. 됐죠? 힘들어요. 고급 과정입니다. 4개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4개가 닿다고 생각하는데 3개만 닿고 나서 4개라고 생각하는 분 많습니다. 자, 올리세요. 이번엔. 올리세요. 4개를 올려. 그럼 바탕화면에 나와야 돼요. 그죠? 자, 4개로 내리면 모든 윈도우 엑스포제. 왜 안 하세요?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2010년에 나온 애들부터. 예, 죄송해요. 메모리 늘리셨어요? 네, 빠르죠, 이제? 예, 예. 자, 네 손가락 연습 다시 할게요. 4개를 해서 올려놓고 내려. 반말 좀 할게요. 다시 올려. 또 올려. 야, 요거를 실습하는 겁니다. 1분 동안 하세요. 슬퍼하지 마시고. 되는 거 다음에 할 거예요. 예. 핫코너는 되죠? 예, 핫코너만 돼도 돼요. 일단 사실은. 핫코너에 맞들리면은 할 거 없으면서 핫코너 해요, 막. 제가 그러거든요. 그냥 하는 거 없는데 그냥 이거 재밌어요, 핫코너가.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할 거 없으면 핫코너랑 알트탭 이렇게 눌러요, 그냥 앉아서. 예. 핫코너 내지는 쓸어내리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 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 예, 이 과정은 초보자를 위한 과정이라서 너무 친절하게 천천히 나갑니다. 자, 마인드맵 한번 보세요. 마인드맵 한번 보시면 엑스포제를 실행하는 3번째 방법이 있어요. 보이세요? 펑션 F3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최근 3년 동안 사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무시하세요. 이렇게 핫코너나 쓸어내리기 위주로 합니다. 펑션 F3을 안 쓰는 이유는 2개의 손을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2개의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제부터 중급 과정 제어판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어판. 자, 지금 우리가 제어판에서 배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어판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윈도우에선 제어판이라고 하고요. 맥에서는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고 합니다. 제어판을 실행하면은 독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말은 독이 제일 많이 쓰고 초보자들이 먼저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을 누르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여기 나와요.
그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했던 거 여기다 나옵니다. 참고로 이 독에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하면은 크기를 아무리 크게 해도 프로그램이 전부 꽉 차면 더 이상 안 늘어나요. 고장난 거 아닙니다. 자, 프로그램이 꽉 차면 크게 해도 더 이상 안 늘어나요. 대신 확대는 늘어날 수 있어요. 이 확대는 얘를 이렇게 마우스 오버했을 때 얼마나 커지나. 뭐 독의 위치 이거 지난번에 옮기는 거 해봤죠? 나머지는 별거 없고요. 모두 보기로 가겠습니다. 엑스포제 앤 스페이스가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엑스포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하셨죠? 예, 이제는 스페이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멋있는 거 또 나왔습니다. 자, 스페이스를 누를게요. 자, 스페이스를 누르면 아마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스페이스가 활성화가 안 돼 있을 거예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분, 이게 정상이에요. 예, 이 화면을 처음 보시는 분, 이게 정상이에요. 예, 이걸 누를 일이 없거든요. 자, 엑스포제 앤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로 간 다음에 활성화를 꼭 누르세요. 활성화 누르셨어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메뉴 막대에서 스페이스 보기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 1, 2가 나올 거예요. 예, 1, 2가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 자, 이제부터 여러분 4개가 나오죠? 참고로 제가 해보니까 인간 두뇌 한계는 2개까지였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옆에 있는 행렬을 조절해서 1, 2, 저처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론 개 중에는 4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예, 4개 쓰는 분은 특별히 이게 고급반 분들이고요. 중급반까지는 2개만 해도 벅찹니다. 자, 1, 2 하셨어요? 네, 1, 2 된 상태에서 자,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화살표 키를 눌러보세요. 좌우로. 이렇게 보이나요? 예. 요게 스페이스예요. 실제 내 물리적인 이 화면은 하나인데 마치 2개인 것처럼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넓게 쓰는 게 스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모니터가 2개면은 제일 좋지만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상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맨 위에 있는 여기에서 번호가 1, 2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왜 나오냐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사람 수없이 많이 봤어요. 스페이스바를 활성화시키고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1번에 있는지 2번에 있는지 1번, 2번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3번, 4번을 알겠어요. 그래서 2개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4개의 영역에 뭐가 있는지 다 쓰고 싶어라면 3번, 4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스페이스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것들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컨트롤 화살표 키로 화면을 이동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1번, 2번 만들고 나서 컨트롤 화살표 키로 스페이스를 활성화하겠다. 요게 스페이스입니다. 자, 엑스포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핫코너 설정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화면을 넓게 쓰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뭐 응용 프로그램을 지정해서 특정 프로그램은 1번 스크린에서 쓰게, 특정 프로그램은 뭐 2번에서 쓰게 하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원하면은 해보실 수 있겠지만 별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다가 그냥 1번에서 뜨면 1번, 2번에서 뜨면 2번 그냥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다시 모두 보기. 모두 보기.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죠? 스팟라이트입니다. 스팟라이트.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무시하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일 아래. 요거예요. 스팟라이트 메뉴 키보드 단축키가 컨트롤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만 보시면 돼요. 스팟라이트 메뉴 키보드 단축키가 컨트롤 스페이스인지 아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스페이스로 되어 있으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보세요. 그럼 오른쪽 위에 파란 영역에 커서가 깜빡깜빡하면 정상이에요. 자, 이 말은 자, 맥은요 참 재밌게도 많이 쓰는 거 위주로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키보드 입력을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한영 전환입니다. 그래서 한영 전환이 사과 스페이스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사과 스페이스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사실은 Alt 스페이스입니다. Alt 스페이스 눌렀을 때 퀵실버가 실행이 되세요? 퀵실버.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일단 여러분이 현재에서 하실 거는, 자, 요거를 지금 스팟라이트 메뉴 키보드 단축키가 뭘로 되어 있어요? 컨트롤 스페이스로 되어 있죠? 컨트롤 스페이스로 되어 있으면 정상이고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요 스팟라이트에 나오면 정상입니다. 자, 컨트롤 스페이스가 스팟라이트를 실행시키는 이유는요, 검색을 생활화하지 않은 뜻이에요. 자주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폴더가 굉장히 복잡한데, 맥스컴 관련된 파일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스팟라이트에서 치면 관련된 파일이 전부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예, 모두 보기 하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맥스컴 관련된 파일이 단일 폴더에 있는 게 아니라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검색 결과 폴더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검색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냥 무시하시고요. 스포트라이트 메뉴 키보드 단축키가 컨트롤 스페이스인 것만 현재는 확인하시면 돼요. 개인정보는 무시하시고요. 다시 모두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퀵실버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아까 우리가 퀵실버를 설치했나요? 네. 퀵실버를 설치하고 나서 실행하셨어요? 이제 퀵실버를 실행해 보세요. 퀵실버가 어디 있냐면은, 자, 응용 프로그램 안에 쭉 내려가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으면 얘가 퀵실버입니다. 얘를 2번 눌러서 퀵실버를 실행하세요. 혹시 제가 지난주에 화면 확대하는 거 알려드렸죠? 저 뒤에서 지금 도대체 막, 야, 화면이 왜 커지는 거지?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손가락 2개로 트랙패드를 밀면 화면 커져요. 네, 이런 그 느낌. 어머! 이런 거 좋아요. 네. 컨트롤 누르고 손가락 2개로 화면을 밀면 커집니다. 네. 퀵실버 실행하셨어요? 네, 퀵실버가 실행이 되면은 화면 위에 이렇게 생긴 애가 떠요. 이게 뜨면은 퀵실버가 실행이 된 겁니다. 자, 처음에 실행이 될 때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요. 전부 그냥 컨티뉴 내지는 예 하고 전부 넘어가세요. 계속. 뭔지 모를 땐 그냥 넘어가면 돼요. 예. 퀵실버 물어보면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전부 막 넘어가세요. 전부 넘어가셨어요? 네. 전부 넘어가고 나서 설치가 끝나면 화면에 아무것도 없이 잠잠한데요. 그때, 잠잠하지 않구나. 보랏빛 화면 뭐 네모 2개 뜨죠? 네. 예, 그게 정상이에요. 자, 퀵실버가 실행된 상태에서, 자, 뭘 누르냐? Alt 스페이스를 눌러보세요. 지금 현재 떠 있다면 ESC를 누르고요. 예. 현재 요 네모난 보라색 상자 2개가 떠 있으면 ESC를 누르고, 아무것도 안 떠 있다. 그런데 여기 위에 메뉴바에 Q가 보인다. 라고 하면은 뭘 누르냐? Alt 스페이스를 누르세요. 메뉴바에 퀵실버가 안 보여요? 그러면 메뉴바에 퀵실버 안 보이시는 분. 맞네. 자, 메뉴바에 퀵실버가 안 보이면은 밑에는 보이나요? 어디 있냐, 퀵실버? 없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키보드네. 퀵실버를 닫으셨나 보다. 퀵실버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퀵실버를 실행하고, 안 보이네. 퀵실버가 메뉴바에서 보이게 하는 방법은 잠깐만요. 일단 퀵실버를 실행하고요. S를 한번 눌러보세요. S. 여러분 아마 사파리 떠요? 예, 뜨죠? 이런 게 뜰 거예요. 자, 참고로 퀵실버는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실행시키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퀵실버를 실행하고 나서 Alt 스페이스를 누르고 나서 S를 치면 사파리가 떠요. 저는 스케치가 뜹니다. 이 말은 뭘까요?
제가 사파리보다 스케치를 더 많이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그게 실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Alt 스페이스를 누르고 S를 누르면 S로 시작하는 프로그램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애가 뜨고 엔터를 누르면 걔가 실행이 돼요. 엔터 눌러보세요. 네. 자, 퀵실버를 실행해서 퀵실버가 떴나요? 퀵실버 어딨죠? 여기서 S. 한영 키보드를 확인합니다. 자기가 지금 한글로 되어 있다라면 키보드를 영문으로 바꿔주세요. 한영 키보드 S는 니은이기 때문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 뜨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하면 되고요. 퀵실버가 메뉴 위에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연습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퀵실버가 뜨면, 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퀵실버가 뜨면 엔터 옆에 있는 따옴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화면에 이렇게 뭔가 입력할 수 있게 뜨면 정상이에요. 퀵실버가 뜨면 엔터 옆에 있는 따옴표를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해보세요. 자, 퀵실버를 실행한 다음에 엔터 옆에 있는 따옴표를 하나 누르고 그다음 이렇게 어디 커다란 발표장 가서 이런 거 한번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우와 이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 남으면 엑스포즈 한번 해주고. 이게 유명한 사람 되는 방법이에요. 엑스포즈 한 번에 퀵실버 해가지고 문자 화면 한번 쫙 멋있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됐나요? 퀵실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고 싶으면 자습하시면 돼요. 퀵실버는 직접 이렇게 써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퀵실버를 실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내용이고 사실은 저도 퀵실버 깔고 나서 늘상 하는 게 Alt 스페이스 눌러서 응용 프로그램 빨리 시작하기 이 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퀵실버를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서 잠깐 시스템 환경 설정을 닫겠습니다. 자, 이제 퀵실버에서 벗어나서 시스템 환경 설정을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눠드린 맥스컴 실습 폴더를 여세요. 자, 맥 OS X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혹시 아시는 분? 한글 폰트가 딱 2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애플 고딕, 애플 명조. 예. 그 딱 2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이지영 D체가 여기 아마 보일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예. 자, 지금 설명을 드릴 건 뭐냐? 폰트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지영 D체 보이세요, 여러분? 자기 그 폴더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은 폰트가 보일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안 보이는 분? 폰트가 깨지면 안 보일 수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 보이세요? 네. 이거 보면은 딱 봤는데 그다지 미우지 않고 설치하고 싶어. 그러면은 서체 설치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서체 설치 보이세요? 얘를 꾹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서체 관리자가 자동으로 뜨면서 이렇게 서체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됐어요? 예, 쉽죠? 이게 전부예요. 예, 이렇게 해서 서체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체가 너무너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우고 싶다 싶으면 조금 전에 뜬 그 서체 관리자를 떠 있죠, 여러분 다? 예, 여기서 지우고 싶은 폰트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비활성화와 제거가 있습니다. 비활성화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마 깔려 있지만 이 서체를 목록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 번도 안 써봤고, 서체 목록 제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깔려 있는 이지영 D체를 D지영 E체를 목록에서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누르면 제거가 돼요. 누르지는 않을 거예요. 저 이거 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서체 확인을 누르면 뭐 서체가 뭔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서체를 새롭게 추가할 수 있어요. 응용 프로그램 설치하고
엑스포제 핫코너 있어 보이게 설정하는 방법 배웠고요. 대시보드, 엑스포제, 스페이스, 독, 핫코너 배웠고요. 아,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느라고 트랙패드 얘기를 조금밖에 못했네요. 다음번에 트랙패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 삭제하는 방법 배웠고요. .dmg 파일이 디스크 이미지라고 배웠습니다. .zip으로 되어 있는 애는 풀어가지고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잘 떨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체를 설치하는 방법, 서체가 보일 때 더블 클릭해가지고 설치하기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배운 거 50분 끝났고요. 다음번부터 제어판 이야기 조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듀얼 부팅, 듀얼 OS, 부트캠프와 패러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를 설치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퀵실버는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스키치는 제가 나눠드렸는데 혹시 실행해 보신 분? 스키치를 실행하면 인터넷 연결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요. 그 스키치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얘가 이제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숙제는 스키치닷컴을 설치해 보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스키치를 설치하고 스키치닷컴에 계정을 만들어서 다음번에 오시면 스키치를 쓰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폰트도 설치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약 50분이 지나갔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집에 가서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3월 29일 화요일 날 선물도 드리고 다음번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